오늘도 더웠죠. 낮에도 너무 덥고. 집에 와서 좀 빨래 돌리고 나들이 먹다가 남기고 갔네요. 먹다 남기고 가면 이거는 제가 먹어야 될 거죠. 쌈김에서 오징어 땅콩이요. 저도 제가 오징어 땅콩을 먹을 줄은 몰랐어요. 원래 갈다는 잘 안 먹는데 얘가 또 맥주랑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할까지 자꾸 늘어가고 있고. 딸기는 딸이 좋아하고 망고는 아들이 좋아하고. 오늘은 맥주를 완전 큰 거 사왔어. 뭐지?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어차피 맥주인데 여기에다가 성인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거도 조금 따르고 어차피 많이 없네. 자, 와, 오늘은 덥기도 하고 아직은 뭐 주방에 웃음이 탁탁 막힐 정도로 더운 건 아닌데 먼지도 뿌옇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진짜 다이소에서 나무젓가락은 이제 곰팡이균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가벼워서 나무젓가락을 좋아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던데 이게 좀 괜찮다고 해서 샀거든요. 좀 웃기게 생긴 게 보세요. 원래 젓가락이 일자형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뜨고 얘는 떴어. 너무 볼록하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망고는 안 좋아하는데 버리긴 그렇잖아요. 완전 달아. 단 거는 커피수도 충분한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가두주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딸기도 싱싱해서 샀는데 딸이 그렇게 많이 안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으면 제가 먹어야 돼서. 제가 과일을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은 이런 얘기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보통 제 나이에 50대에 뭐 경기도 쪽에서 산다 그러면 경기도 뭐 시골에 산다 그러면 집을 져가고 사는 거거나 아니면 서울에 아파트에 살고 있고 뭐 세컨드 하우스로 뭐 조그만 그런 집에서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그냥 시골에 경기도 어디 쪽에 살아요? 그럼 집 짓고 사시나 보다. 뭐 별장이에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별장 같은 데는 놀러 나가 봤지. 시골에도 이렇게 저처럼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지 않을까요? 드러내지 않고 살면 모르잖아, 사실. 근데 제가 그 첫 경험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서 산 지가 10년이 됐는데, 처음 이사 간 데가 약간 이렇게 오르막 같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집이 큰 채가 있었고, 밑에 보면 밑에 왜 컨테이너식으로 되고 조립식으로 돼 있어갖고 길게 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집, 그러니까 아파트형에 살다가 그런 집 처음 봤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와 완전 넓은 게 바깥에 산도 보이고 너무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풍경이 다른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풍경 있고 널찍하고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서 월세 내고 살았는데 집주인은
뭐 그 시내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터치할 일도 없고 되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서울에 살 때는 뭐 난방이 거의 그러니까 도시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외곽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신기로 나오면 거진다 뭐 도시가스가 된지 되는 곳도 되게 많고 아니면 석유를 많이 쓰거든요. 석유를. 근데 거기는 기름 보일러 플러스 연탄 보일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집을 두 군데서 살았죠. 처음에 갔던 그 집은 너무 웃긴 게 제가 한참 김장할 때 그때 금무렵에 갔었거든요. 처음 여기 이사 올 때를. 물론 이 동네는 아니지만 그 동네 반장님인지 하여튼 이장님인지 모르겠어요. 올라오시더니 그 연말 되고 시골에는 정월달인가 1월달 되면 뭐 동네에 무슨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전 주인도 아니고 세입자인데요. 하여튼 아이고 이사 왔으니까 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만 원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면서도 내가 이걸 왜 내나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집이 중간 언덕 쪽에 있으니까 올라가려면 한 집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그 시골길 같은 길에 또 자기 집이 지어 있는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는 시골에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보통 이렇게 똥개라고 해서 귀여운 개들이 많은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는 완전 불리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애가 워낙 그 크기도 컸고 소리가 막 으르렁 거려요. 되게 컸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목줄을 해놓긴 했는데 워낙 이렇게 길게 느슨하게 풀어놓으니까 마당에서 여기까지 막 잘 덮칠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겨울에 도움을 좀 받았죠.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면 저는 그때 지금은 경찰을 몰고 있는데 그때는 나를 이렇게 중형차를 몰았어요. 근데 눈이 오거나 얼면 거 올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래도 그 눈을 이렇게 치워주시더라고요. 자기 집도 치울 겸 그 언덕 올라가는 길까지 치워주니까 그게 굉장히 감사 고맙고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고 여름에는 여름엔 그거 아세요? 그 드라마 나의 해왕일지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바로 밑에는 논이었어요. 개구리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튀어 올라오면 차 한 대 겨우 올라가는데 툭툭툭툭 터진 소리가 막 바퀴에 이렇게 죽어 나가는 그 소리들이 있어요. 그때 아우 내가 손으로 진짜 그러지는 안 하는데 밖에서 느껴지는 그 뭐랄까 터지는 그 느낌? 그 소리? 되게 생소하잖아요. 아우 씨 이거 뭐지? 그때 이제 아들은 학생이었으니까 엄마 개구리가 죽는 것 같아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벌써 10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각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딱 그냥 10개월 살고 그래도 약간 그 동네에 이렇게 주택가 있는 데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그 나름 이렇게 동네 같은 집 가구들이 이렇게 한 10채 있는 동네를 내려와서 살았거든요. 내려와서 살던 집은 그래도 평지에 있어서 나름 거기서도 거의 5년 넘게 살았는데 시골 생활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에 살다가 풍경 좋고 공기 좋아서 놀러 가는 그런 곳을 막상 살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월세살이를 살고 있지만 실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그 워낙 거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 아니시면 외지인들이 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지켜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월세를 살아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고단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그냥 아파트가 좀 낫다. 아파트는 그냥 문 칵 닫고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터치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 같은 성격은 아파트가 좋겠다 했는데 아파트도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낮은 층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꼭대기 층에서만 살아서 그 위에서 올리는 어떤 그런 느낌은 거의 못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단독주택에서 사니까 옆에 게 다 바닥바닥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가끔 그럴 때, 눈 많이 올 때, 그때는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난방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집은 그래도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데 살아서 그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그러니까 심야전기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나왔죠. 요금이. 음, 어떤 귀여? 그리고 출퇴근하는 길이 국도잖아요. 그러면 고라니가 로드킬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리고 고라니는 신기한 게 밤에 퇴근할 때 이렇게 가면 얘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서 클래시를 빵빵 올리면 안 되고, 앞뒤로 차가 없으면 그냥 걔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거든요. 근데 그 눈망울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고라니가 많이 로드킬을 당해요. 그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왜 시골에 가면 그런 현수 막 보셨어요?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은 뭐라고 해야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그냥 따뜻하게 죽어 있는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호불호겠죠. 고양이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이렇게 집에 거의 없잖아요. 집에 없으니까 퇴근할 때, 여름 같을 때 해가 길어서, 그러면 애가 마당 앞에 이렇게 초입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모습 이쁘잖아요. 그리고 시골 담장은 다 낮아서 고양이들 그 담장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도 되게 사랑스럽고 귀엽거든요. 저희 엄마 세대가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엄마 세대 때는 고양이가 보면 불길하다고, 그 절에 갈 때 고양이 봤다고 다시 돌아오는 저희 엄마 모습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뵀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 고양이는 좀 그런가? 고양이는 좀 그런 느낌인가? 그리고 냥냥 하는 것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솔직히 사람보다 더 낫지 않아요? 사람보다, 인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같이 생활하던 반려견을 보내고 나서 느낀 건, 생명 있는 거를, 저한테 안락사를 시켰기 때문에 12살의 아이가 너무 거동도 힘들어하고 숨스러가 거칠어서 안락사를 한 그 마음이, 그러니까 잘 보냈다 하정도 해서 잘 보냈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지극히 제 입장이고 지극히 제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물하고 같이 반려면은 음 이제 처음 한 번 같이 한 걸로 족하다. 그리고 나의 죽음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이하고 단계 단계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걸로 있는 것만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막상 일할 때는 그래도 아침 나가고 그때 선선하다. 그다음에 퇴근할 때 그 열기가 올라와서, 그래도 아직은 아침에 일교차가 좀 있어서 저기 해요. 또 한잔 들어갔다고 또 말이 또 꼬이기 시작하네요. 왜 제로로 마시냐?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모노 마셔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가두주를 그냥 원샷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살짝 이렇게 제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서 오늘 살짝 업이 되고 싶네요. 그런 말씀 주시면 최근 들어 지금 3월달이잖아요. 3월달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로드해서 이렇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이혼에 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제가 살아있는 그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거 소소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공감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사실은 저한테 댓글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왜냐면 그냥 아무 제 생각 나는 대로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도 제 얘기에 공감해 주셔서 그건 되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제 마음은 그렇다 이겁니다. 애들이 오면 밥을 해줄 것 같죠. 근데 애들하고 만나고 집에 오면은 그냥 거의 나가서 한 끼 먹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새는 다 삼시세끼 먹지도 않잖아요. 한 끼 잘 먹으면 이제 그다음 저녁에는 간단한 과일 먹거나 그게 달아서 애들도 그냥 다 건강 관리하는지 저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아침 먹으면 저녁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러면 신경 쓰지 마. 뭐, 아직 뭐 소화도 안 됐고 뭐 그렇게 배고플 거지도 않아.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시골 생활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통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경기도 이렇게 그 지역 전철하고 가깝게 산다고 해도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전철까지 걸어가는 길이 뭐 도시처럼 뭐 이렇게 건물들이 같이 있어서 불빛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희한한 게 또 시골은 꼭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이 있어요. 지금 외진 곳에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외진 곳은 그렇게 이렇게 좀 간격적으로 있지 않고 전철역 고점은 딱 있고 주차장이면 살짝 있고 약간 또 사각지대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걸어 오기가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서울 나가서 늦게 올 것 같으면 역 근처에 그 주차하고 비록 거리는 5분밖에 되진 않지만 걸어오면 그냥 10분이면 걸어오거든요. 근데 무서운 으슥한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갖고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 생활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문 닫고 쿵쿵거리고 막 이런 소리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생활하고는 있는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좀 공간이 넓고 그리고 좀 쾌적한 데서 살고 싶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도 세 번째 이 집이 그나마 제일 쾌적해요. 제일 쾌적한 집이에요. 햇볕이 사방에 잘 들어와서 암막 커튼 할 정도로 제법 쾌적한 집이에요. 또 단독주택이죠. 겨울 지나서 봄 되면 진해가 나와요. 그 진해 약을 이렇게 모서리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 진해 죽이는 약이 있어요. 그 냄새가 되게 지독하거든요. 원래 바깥에 뿌리라는데 바깥에도 뿌려봤는데 귀신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침대에 이불을 이렇게 개추력을 딱 보니까 정말 가운데에 진해가 색깔도 우리가 진해 몸에 좋다는 그 색깔 아니에요. 이런 색깔 되게 컬러풀한 색깔의 있는 진해가 이렇게 꽈리 들고 있는데 너무 놀랬잖아요. 와, 그래서 그 진공 봉지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숨 죽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벽돌로 이렇게 쪄서 이렇게 버려야 되나 막 고민 되게 많이 했던 1년에 진짜 딱 한 번씩은 경험해요. 1년에 딱 한 번씩은.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친해질 것 같죠? 근데 벌레도 많고, 여름에는 말할 수도 없고, 여름에 말할 수도 없고, 여름에 뭐, 특히 이제 거미줄 같은 거, 거미줄은 뭐 달고 살아요. 그래도 도시 빈민층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교통 가깝고 그냥 눈에 내 집은 어디여도 주변이 좀 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여기서 더 살게 됐지. 여기서 일을 계속 몇 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주저리 얘기했죠. 음, 오늘 월요일인데 막 금요일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라방 같지 않는 이걸 찍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업로드해서 올릴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물론 내가 내 생활하는 거를 영상에 담아서 기록하는 차원도 있지만 유튜브를 한다는 건 어쨌든 결국은 내가 유튜브를 브이로그를 올리든 뭐 쇼츠를 올리든 올려서 유튜브에서 해주는 어떤 일정 수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 심리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 지금도 2년 다 돼가고는 있지만, 아유,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유튜브에서 기준해주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며, 그 조회수가 4000시간이 될까, 그, 남들은 그냥 뭐 대박 치듯이, 솔직히 우리부터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 조회수가 구독자가 되게 많고, 조회수도 엄청 많은 거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다가 내가 막상 해서 올리면 조회수가 거의 없거나 구독자는 뭐 거의 없고 그때 처음 시작하고 나서 쇼츠는 그냥 먹는 거 올리니까 조회수도 있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건 잠깐이었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진득하게 오래 한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6개월, 3개월 때 너무 없었고 6개월 때 조금 있다가 그때쯤 되니까 좀 지쳐가더라고요.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똑같이 먹고 얘기하는 거 찍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사람도 별 내용 없네.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없지? 그 생각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빗대어서 하니까,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뭘 남긴다고, 어쨌든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뭐 내가, 물론 편집하는 영상이라든가 내용을 깎여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왜 술방이나 먹방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을까? 왜 그런 걸 이렇게 보여서 사람들은 거기 이렇게 빨려서 볼까? 저는 먹방은 보지는 않고 술방도 거의 보지는 않는데 그냥 똑같은 이렇게 레포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모두 갔다 왔고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신해서 하셔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공감이 되거나 맞아. 그래서 대신 이렇게 보면서 저도 가끔 제가 즐겨보는 그 누군가의 브이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산다. 뭐 나랑 같은 연배인데 저렇게 저런 소년적인 감성도 있네. 저런 이미지도 있네. 저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하네. 저런 것도 보여주네. 야, 저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지껏 찍어 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없긴 없어요. 그래서 강요할 수 없고, 뭐가 있어야,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구독을 했다가도 나가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니까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계속 할 거라서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기준점이 되면 또 라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면서 뭐 댓글 실시간으로 막 댓글 같은 거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타자가 빠르지가 않아갖고 잘 못 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읽어보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기는 해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고 너무 많이 빨리 치니까
저런 분들은 댓글을 어떻게 다시지? 저는 그럼 댓글 달 때도 되게 이렇게 천천히 막 생각하면서 막 쓰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즉각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한 잔밖에 안 마셨잖아요. 무리했나? 보시죠. 여기 알코올 제로라고 더 있다니까. 알코올 제로. 없어요, 없어. 근데 기분만 내는 거야, 기분만. 음, 좀. 오늘 수다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지금 빨래도 널어야 되고, 오늘 일 마무리가 아직 안 됐네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